좋은 마음이 먼저였을 뿐입니다. 일은 넘은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밉니다. 5년 전 결혼하는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2년 전 재혼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집이 이제 제 거니까 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배우자는 생활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아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누구 편도 들 수가 없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하면 가족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대로 두면 노후가 막막해집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 변호사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집의 쓰임을 다시 보겠습니다. 법이 아닌 삶으로 접근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들에게 집을 준 뒤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 상담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책상을 고요하게 비춥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법전과 메모지들이 꽂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70 넘은 어르신이 들어서십니다. 등은 약간 굽었지만 옷차림만큼은 단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지요. 어르신이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에 올립니다. 김 변호사가 물 한 잔을 따라서 어르신 앞에 건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르십니다. 좋은 마음이 먼저였을 뿐입니다.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걱정이 더 크게 묻어납니다. 김 변호사가 펜을 들지 않고 그저 어르신을 봅니다. 어르신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제 집을 아들한테 미리 줬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으십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바로 펼치지 않고 기다립니다. 증여를 하신 거군요. 어르신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끝을 흐리십니다. 어떤 일이 생기셨습니까? 어르신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십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김 변호사가 메모를 시작합니다. 그러셨군요.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창밖으로 구름 한 점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고요하고 차분한 공기가 흐릅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증여는 재혼하기 전에 한 겁니다. 언제쯤이셨습니까? 한 5년 전쯤 됩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합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을 찾아갑니다. 아들도 고맙다고 했고 저도 마음이 편했어요. 재혼 이후에는요. 어르신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여십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배우자도 이해했고요. 김 변호사가 물 한 잔을 더 따라드립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아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이 손을 꼭 쥐십니다. 집이 이제 제 거니까 라고 말하더군요.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까?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배우자한테 나가라는 건 아니지만요.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합니다. 생활비를 따로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김 변호사가 메모를 멈추고 어르신을 봅니다. 배우자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어르신께서는요. 어르신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십니다. 저는 그냥 둘 다 제 가족인데 말입니다. 사무실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어봅니다.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차례로 나옵니다. 증여일자가 2020년 3월입니다. 네, 그때 했습니다. 아드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아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습니다. 증여는 완료됐으니 자기 집이 맞다고 하더군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집니다. 아드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떨구십니다. 배우자는 생활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러시겠습니다. 배우자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어르신이 눈을 감았다 뜨십니다. 저는 누구 편도 들 수가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메모를 내려놓습니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는 옳으십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누가 이기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르신이 김 변호사를 바라봅니다. 누가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얼굴에 희망이 잠깐 스칩니다. 하지만 그 뒤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펜을 들고 천천히 설명합니다. 소송을 하시면 아드님과 완전히 갈라지십니다. 그렇게까지 되나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정에 서는 순간 가족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재산은 지켜지실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하지만 노후는 더 불안해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드님이 돌아보지 않으실 겁니다. 어르신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십니다. 배우자분도 마음 편치 않으실 겁니다. 김 변호사가 물을 한 잔 따라드립니다. 아드님 역시 평생 마음에 빚을 지십니다. 어르신이 물을 마시며 고개를 떨구십니다. 법은 이길 수 있어도 삶은 지칩니다.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김 변호사를 바라봅니다. 법이 아닌 삶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메모지를 새로 꺼냅니다.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김 변호사가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집에 계속 사시고 싶으십니까? 어르신이 잠시 멈칫하십니다. 당연히 살고 싶습니다. 배우자분도 함께 쉬고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아드님은 지금 어디 사십니까? 아파트에 삽니다. 전세로. 김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듣습니다. 그럼 집이 두 채인 셈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집의 쓰임을 다시 보겠습니다. 쓰임이요. 싸우지 말고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어르신의 눈빛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김 변호사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합니다. 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눠 쓰는 겁니다. 어르신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십니다. 법적 소유는 아드님 것 그대로 둡니다. 김 변호사가 메모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대신 공간의 활용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아드님이 동의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희망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김 변호사가 메모지에 집 구조를 그립니다. 지금 집은 단독주택이십니까? 네, 2층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가능합니다. 1층과 2층을 분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리합니까? 2가구 주택으로 개조하십니다. 어르신의 눈이 조금 커집니다. 1층은 어르신께서 배우자분과 사십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2층은 따로 입구를 만들어 임대를 놓습니다. 임대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임대 수익은 어르신 생활비로 쓰십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집은 여전히 아드님 소유로 남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생활비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렇습니다. 배우자분도 안정을 찾으실 겁니다. 아들은 뭐가 좋습니까? 소유권을 지키는 동시에 김 변호사가 잠시 멈춥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명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두 손을 모으십니다. 공사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아드님과 나눠 부담하시면 됩니다. 법을 건드리지 않고 삶을 바꾸는 겁니다. 어르신이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 지으십니다. 일주일 후 어르신이 아들과 함께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가 자리를 권하며 앉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버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이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엽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실지 생각 안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지금 생각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이 가구로 바꾸겠습니다.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공사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어머니께도 사과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십니다. 배우자분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안도하셨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준비합니다. 그럼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싸우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선택하신 건 두 분이십니다. 아들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상담실 공기가 따뜻하게 달라집니다. 2달 후, 김 변호사에게 사진이 도착합니다. 공사가 끝난 집 사진입니다. 1층과 2층 입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함께 온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변호사님, 잘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2층 세입자도 좋은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있습니다. 아들이 가끔 들러서 밥을 먹고 갑니다. 편지에 얼룩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도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편지를 천천히 접습니다. 이 사건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편지를 서랍에 넣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누군가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새로운 사람이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지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지혜는 늘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에게 집을 준 뒤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